네, 지금까지 우리가 회전의 가운동량과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회전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전관성은 mr 제곱 형태로 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했었죠. 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힘이 가해져서 회전력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어떤 힘이 가해져서 회전력이 만들어질 때, 이 두 회전력의 합이 0이 되면 이 지렛대가 균형을 이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회전력을 합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질량이 없는 막대 위에 질량 m짜리, 네, 여기 r만큼 거리에 질량 m짜리 물체를 놓으면 mg에 해당하는 가속도로 가속을 하겠죠. 왜냐면 일단 질량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똑같은 점질량 m짜리를 두면 EM의 전체는 EM의 힘을 받아서 EMG의 힘을 받아서 가속을 할 텐데 전체 가속도는 여전히 똑같죠. 네, 회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mr 제곱 합쳐서 2mr 제곱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회전력이 두 배가 됐는데 회전력이 두 배가 돼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가속도는 g로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력이 두 배가 되는 만큼 관성력도 두 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어떤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회전관성을 다 더해주면 전체 회전관성이 얻어질 거라고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운동에너지식만 봐도 네, 증명이 가볍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질량 중심에 대해서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소 질량을 이용하면 돼요. 이 미소 질량이 가진 회전관성을 전부 적분해줘 버리면 전체 회전관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물체마다 그냥 넓이도 부피도 없는 선형, 그냥 막대기나 아니면은 호같이 생긴 것들, 이런 경우에는 질량 중심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밀도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R 대신 X 제곱을 놓고 dm 대신 선밀도 dx를 넣어 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죠. 만약에 면형 물체라면 면밀도를 이용해 가지고 dm 대신 역을 써주면 되고요. 부피를 가진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밀도를 써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는 dv라고 썼는데 보통 d 타우라고 썼죠. 질량 중심에 대해서 할 때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길이 L, 질량 M인 밀도가 균일한 그리고 두께가 없는 막대가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여기를 축으로 이 친구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밀도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겠죠. 네,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의 끝을 회전축으로 돌리는 상황과 막대의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돌리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끝에 대해서 돌릴 때나 질량 중심에 대해서 돌릴 때나 이 적분하는 친구의 형태는 같습니다. 단지 적분 범위가 달라질 뿐이고요. 네, 일단 끝을 회전축으로 할 때는 x제곱에 dm 대신 람다 dx를 넣어줘요. 그리고 적분 범위는 여기 0부터 요 l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회전관성이 간단하게 나오고요. 막대의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는 0부터 여기서 0부터 2분의 1 L까지만 적분하고 이거를 2배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교과서 49쪽에 이렇게 회전관성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 친구를 보면은 마 친구 중심을 지나고 길이의 수직한 축에 대해 회전하는 가느다란 막대, 그러니까 부피가 없는 아주 가느다란 막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이미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죠? 형태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찾은 것들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볼 거는 원형 고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딱히 증명할 것도 없죠. 왜냐면은 모든 입자가 이 A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전체 모든 입자가 여기 A 지점에 있다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MR 제곱으로 간단히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볼 거는 원반. 네, 원반에 대해서 볼게요. 원반은 미소한 이 고리들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디스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R 제곱하고 DM 대신 이렇게 놨죠. 왜 이렇게 놨을까? 네, 여기가 R이라고 할 때 요 한 바퀴의 길이는 2파이 R이죠. 한 바퀴의 길이가 2파이 R이고 이 한 바퀴 고리의 두께가 dr이 되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dr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요렇게롬 풀어가지고 정리가 되죠. 결과적으로 2분의 1 ma 제곱 혹은 2분의 1 mr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랑 형태가 같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통을 요 축으로 돌린다는 건 그냥 디스크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돌린다는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을 긴 축으로 돌리는 건 그냥 디스크의 회전관성과 완전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 건 속이 빈 파이프. 이제 바깥쪽은 R2만큼의 크기를 갖고 안쪽은 R1만큼의 크기를 가질 때 어떤 회전관성을 가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기둥의 회전관성은 요거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빼주면 간단할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원기둥이 가진 회전관성은 이렇게 되고요. 이 m 대신 그 면밀도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회전관성은 이렇게 되겠죠. 이들의 차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원래는 그 원기둥에서 면밀도는 이건데 파이프에서 면밀도는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특이한 건 이 내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관성이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질량이 바깥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R이 커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경이 커진다고 해서 전체 질량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어떤 원기둥을 드릴로 파가지고 내경을 넓히는 상황이라면 이것과 조금 다르게 봐야겠죠. 네, 이 경우에는 질량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경이 넓어지는 경우에는 내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회전관성이 커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교과서를 보면 요거랑 똑같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냥 구멍 뚫린 디스크 여러 개 쌓아가지고 회전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 파이프도 그냥 구멍 뚫린 디스크의 회전관성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건 9. 우리가 그 질량 중심에 대해서 할 때 이미 많이 다뤄봤는데 DM 대신 이런 식으로 써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9는 상하 대칭이니까 그냥 하나에 대해서만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2를 곱해줘도 상관없을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정리 쭈루루루루루 정리하면은 네. 꽉 찬 구의 경우 일반적인 구 볼링공 같은 구의 경우에는 5분의 2 mr 제곱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2분의 5 mr 제곱 네, 속이 꽉 찬 공은 이런 회전 관성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꽉 찬 걸 봤으니까 이번엔 또
이번엔 또 빈 걸 봐야겠죠. 네, 구 껍질에 대해서 보면은 네, DM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저렇게 했냐면 얘네들은 하나의 껍질 고리가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진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고리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고요. 그리고 요 길이가 a d 세타가 되죠.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여기에 고리 옆면의 길이가 a d 세타가 되죠. 그래가지고 얘네 둘을 곱한 값 요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r과 a는 이런 식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r과 a는 이런 식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가 r이니까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dm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또 적분을 해줘 버리면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적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직접 적분하는 거는 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9에서부터 유출을 해요. 아까 9의 회전관성은 이런 식으로 구했었잖아요. 네, 아까 전엔 요거 대신 m을 썼지만 m 대신 이제 밀도를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얘를 a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렇게롬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분할 때 나오는 요 친구가 그 껍질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께 DA인 껍질의 회전관성이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밀도 대신에 다른 면밀도를 넣어주고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서 구했던 친구랑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이 4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찾았고요. 네, 두께가 있는 굿껍질 천천히 PDF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번에 이야기할 건 평행축 정리입니다. 일단 평행축 정리는 아마 처음에 이 두 가지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을 때 회전관성이 가장 작을까? 요걸 찾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번 새로 계산해야 되냐? 이 막대에 대한 회전관성을 하나 구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돌릴 때랑 여기를 중심으로 돌릴 때랑 이 막대 끝을 중심으로 돌릴 때랑 회전관성이 항상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회전관성을 구했을 때 다른 축을 바꿨을 때 회전관성도 쉽게 구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찾는 중에 나온 도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나중에 PDF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질량 중심을 회전 축으로 잡았을 때 회전 관성이 가장 작아집니다. 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 단순히 무게중심, 질량 중심을 축으로 회전시킬 때 회전 관성이 가장 작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무게중심, 질량중심 안축으로 회전시킬 때 회전관성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네, 질량중심과 회전축이 원점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회전축으로부터 각 입자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때 회전관성은 요 r 제곱 대신 이 친구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물체가 회전축이 원점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 지금은 물체의 중심을 여기다 원점에 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다른 요런 데를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돌린다든가 이 새로운 회전축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A 좌측으로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에 새로운 회전축이 생긴다면 과연 회전관성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볼게요. 네, 그러면은 R은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만, 네, 회전축에서 떨어진 새로운 회전축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각 입자까지들의 거리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이때 회전관성은 이 r 제곱 대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네, 풀어서 정리하면은 천천히 한번 보세요.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풀어지고, 이미 우리가 맨 처음에 회전관성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한 회전관성을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똑같은 값이 있네요. 요거 대신 i를 넣을 수 있겠고, 그리고 요 xdm이랑 ydm은 질량 중심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질량 중심을 0,0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얘는 0값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원점에서 새로운 회전축까지의 길이의 제곱을 의미하고, dm은 전체 질량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회전축을 질량 중심으로부터 s만큼 떨어뜨렸을 때 원래 질량 중심을 축으로 했던 회전관성에다가 전체 질량, 그리고 그 떨어진 거리 s의 제곱만큼 곱한 값을 더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행축 정리라고 불러요. 왜 평행축 정리라고 부르냐면, 처음에 이 질량 중심을 토대로 물체를 회전시키는 축이랑 이 새로운 회전축이랑 나란하죠. 네, 나란한 관계. 이 나란한 관계에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은 평행축 정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막대의 회전관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막대 끝을 회전축으로 할 때는 요거라는 거 알았고,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할 때는 요거라는 거 알았죠? 네. 근데 여기서 막대 끝으로 옮긴다는 건 이쪽으로 2분의 L만큼 옮겨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회전축 정리를 사용하면 요만큼, 원래 회전관성에서 요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분의 1 ml 제곱 플러스 4분의 1 ml 제곱인데, 요거 더하면은 12분의 3이니까 결국에는 12분의 4 ml 제곱이고, 얘는 3분의 1이 돼서 요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평행축 정리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직축 정리라는 것도 있어요. 수직축 정리. 이건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높이가 없는 완전 판 형태의 납작한 물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관계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판의 경우에 요 아래 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루트 씌운 것과 같잖아요. ix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뭐 mxi 제곱 뭐 이런 형태고, y에 대한 회전관성은 시그마 mi yi 제곱 요렇게 된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z는 요렇게 되고, 물론 요거는 높이가 없을 때 그럼 요런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요런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네. z축으로 돌리는 이 판 형태를 이쪽에 z축으로 돌렸을 때는, z축으로 돌리면 x축으로 돌렸을 때의 회전관성과 y축으로 돌렸을 때의 회전관성을 더하는 형태다, 단순히 더하는 형태다라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기 어려운 물체의 회전관성을 손쉽게 알아낸다든가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요축으로 돌렸을 때의 원판 값을 요거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x축으로 돌리는 것과 y축으로 돌리는 거는 사실 구하는 게 벌써부터 난감하죠. 요 축으로 돌린다고 생각했을 때
적분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뭐 사실 엄청나게 귀찮은 것도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네, 요 수직축 정리를 이용해서 y가 같은 값이고 이 z에 대한 회전 관성을 알고 있을 때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쉽게 x축과 y축에 대한 회전 관성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손쉽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네, 원판의 경우에는 이렇고 교과서에서는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요 친구를 찾았었죠. 요 친구 뭐였냐? 고리의 회전 관성인데 이번에 아에서는 회전축이 달라져요. 그죠? 네. 근데 요 회전축이나 값이 같죠. 단순히 요 맨 처음에 있던 요 친구를 2분의 1 해주면 네, 회전축을 바꿔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요게 단순히 납작한 판 형태에서만 먹힐 수 있다는 전략이라는 거, 그것만 유의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사각형 판의 경우에는 네, 밑면 높이 A, B의 직사각형 판의 경우에는 사실 회전시킬 때는 요쪽 측면에서 관찰을 한다면 그냥 길이 A짜리 막대기를 회전시키는 것과 완전 동일하죠. 그래서 네, 막대기의 회전 관성과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Y축으로 회전시킬 때도 여기서 보면은 길이 B짜리 막대기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수직축 정리에 의해서 이 Z축 방향의 회전 관성은 X축 방향의 회전 관성과 Y축 방향의 회전 관성을 단순히 더한 형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때기의 회전 관성도 우리가 구했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이 원통을 원통의 방향이 아니라 수직한 방향으로 돌렸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 위에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원판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살펴봐가지고 요 값을 얻었잖아요. 예, 근데 수직축으로 회전하는 원통은 사실 얇은 원판들이 연속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원통은. 네, 원통은 얇은 원판들이 연속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길이 L의 반지름 R짜리 원통이라고 가정을 하면 떨어진 원판의 회전 관성은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여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주 작은 원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판이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원판의 회전 관성은 요거였고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네, 요 부분이 더해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회전 관성은 단순히 요거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1 L까지 적분한 다음에 2배 하면 돼요. 그죠? 왜냐면 요거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한쪽만 적분하고 여기다 그냥 단순히 2배를 해버리면 네,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친구를 적분해가지고 정리를 쪼르르르르 한 다음에 이 람다는 결국에는 L분의 M이니까 요거 풀어줘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진 않아. 귀찮죠? 하지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 값이 요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소개된 모든 물건들에 대한 회전 관성을 다 봤고요. 선생님 PDF에는 뭐 삼각형이나 이런 것들도 놨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PDF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회전 관성들을 또 나름 정리를 해 봤어요.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